아니 평생 요리만 해온 우리 엄마가 갑자기 김치찌개 간을 못 맞춘다고? 된장국 끓였다는데 소금인지 된장인지 모를 정도로 싱겁다. 이게 단순히 입맛이 변한 걸까? 아니면 뇌와 몸이 보내는 경고일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내가 왜 요즘 음식간을 이상하게 느끼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니라 건강 경보일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건 난데 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어르신들 중에 요즘 요리만 하면 가족들이 엄마 이거 너무 짜요. 아빠 국이 왜 이리 밍밍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우리 뇌랑 혀가 나이 들수록 소금, 설탕, 감칠맛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왜 나이 들면 간을 못 맞추게 되는지, 그리고 음식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입맛이 변하는 이유부터 짚고 갈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은 혀의 미래 즉 맛을 감지하는 세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미래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10,000개 정도였다면 70세쯤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짠맛, 단맛, 신맛, 감칠맛을 예전보다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보충하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금이나 설탕을 더 넣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이 정도 간이면 맛있었는데 하고 조금씩 더 넣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들이 이거 너무 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냄새를 맡는 후각세포도 노화됩니다. 코가 음식 냄새를 덜 맡으니까 뇌는 맛이 부족하다고 착각하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되고 그게 결국 고혈압, 당뇨, 비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늘 해주시던 소고기 뭇국을 끓이셨는데 손주가 한 숟가락 먹더니 할머니 왜 이건 아무 맛도 안 나요? 라고 말했대요. 할머니는 그 말에 너무 상처받고 며칠간 밥도 제대로 안 드셨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몸에서 미각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한 거였던 거예요. 이거 슬프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런 변화가 건강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좀 더 깊이 알려드릴게요. 왜 요즘은 내가 끓인 국을 내 입엔 괜찮은데 식구들 입엔 다 짜고 싱겁다고 할까? 이게 단순히 입맛 차이일까요? 아니면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걸까요? 사실 이건 노화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혀에 있는 미래라는 맛세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건 단순한 퇴화가 아니라 맛 자체를 잘못 인식하는 뇌 신호의 오류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뇌의 판단력과 기억력까지 영향을 받으면 내가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간을 잘못 맞추는 일이 반복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왜 이러지? 이젠 요리도 못하나? 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조용히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식구들이 내가 끓인 국 먹고 다 웃었는데 요즘은 다 남기더라고. 그날부터 나도 입맛을 잃었어. 이건 그냥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자존감, 그리고 건강까지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입맛이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게 건강의 시작이자 경고음인지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금이 점점 많아지는 걸 느끼시나요? 예전엔 간장 반 숟갈이면 딱 맞았는데 요즘은 한 숟갈, 두 숟갈 자꾸 늘어나죠. 문제는요, 이렇게 간을 계속 세게 하다 보면 진짜 병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느리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요.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는데 거기다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압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증상이 없거든요. 눈이 띄게 어지럽거나 아프지 않으니까.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뇌출혈입니다. 응급수술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 고혈압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짠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맛대로 먹었다가 인생 망쳤다는 말 진짜 현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기모 어르신도 평소 짭짤하게 먹는 걸 좋아했대요. 특히 김치와 젓갈을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응급실에 실려가 보니 뇌경색, 고혈압이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평생간 맞추는 건 자신 있었는데 입맛 하나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이게 그분 말씀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입맛을 믿지 마세요. 몸이 아니라 뇌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가족들 반응 때문에 요리할 때 점점 자신감 잃고 계신가요? 엄마 음식 너무 짜. 아빠 오늘 된장국 왜 이렇게 싱거워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내가 왜 이러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요리 실력이 아니라 감각의 저하, 특히 인지 기능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 시각, 기억력, 집중력까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죠. 특히 뇌에서 간을 기억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이 정도면 딱 맞다는 기억된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흐려지는 겁니다. 게다가 미각이 둔해지면 맛을 예측해서 넣는 습관이 사라져요. 결국 짜고 싱겁고 간이 제멋대로가 되는 거죠. 이걸 경험한 74세 박오 어르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40년 넘게 음식점 운영하신 분이에요. 전국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도 나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가족들이 엄마 음식 왜 이래? 라고 자꾸 말하니까 손 놓고 요리 안 하시겠다고 했답니다. 너무 속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즉 기억력과 판단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 이게 음식간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도 말합니다. 요리를 계속 실수한다는 건 내 건강에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그만두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감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계량과 조리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혼자 요리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만들고 맛도 같이 보면서 서로 피드백 주고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짜게 먹는 게 뭐 어때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짠맛을 잘 못 느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금을 더 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소금 중독? 생소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 소금 중독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짜게 먹을수록 우리 몸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결국엔 입맛도 무뎌지고 간, 신장, 심장까지 무리를 줍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중 70%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입맛이 속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짠맛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부종, 심부전,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6세 이후 어르신은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셨어요. 싱거운 건 못 먹겠어. 먹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병원에 가봤더니 신장 기능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대요. 의사 말씀이 이게 다 짠 음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소금 양을 정확히 계량해서 조리하시고 김치, 장아찌, 국물류 섭취 줄이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 바꿔도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좀 무서운 얘기를 해볼게요. 요리할 때 간을 못 맞추는 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간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노인들 중 일부가 12년 내에 인지장애 또는 알츠하이머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뇌에서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처음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된장국에 소금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2번, 3번 반복해서 넣게 되고 결국 짜게 되거나 맛이 이상해지는 거죠. 게다가 조리 순서도 헷갈리고 불을 껐는지 재료를 다 넣었는지 기억이 흐릿해지는 현상, 이게 경도인지장애 혹은 초기 치매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씨 어르신은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최근 몇 달 새 손님들이 이상하게 음식 맛이 변했다고 했대요. 처음엔 입맛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엔 설탕 대신 소금을 넣고 된장국에 고춧가루를 빠뜨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초기 치매로 진단받으셨고 다행히 약물 치료와 식습관 교정으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간을 자꾸 못 맞추는 본인을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 내 뇌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은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음식간의 오류는 뇌가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싱겁게 먹으면 기운이 안 나. 소금은 몸에 꼭 필요해. 너무 줄이면 병 생겨. 그런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건 우리 몸에 나트륨이 꼭 필요하다는 점. 틀린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약 2지, 소금으로는 5지 이하입니다. 그런데 한국 60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소금 기준으로 10지 이상, 즉 2배 이상을 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는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해서 결국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입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휴, 이 정도 간은 괜찮아. 앉아. 하지만 이미 우리 혀는 짠맛을 못 느낄 정도로 무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숟가락으로 간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량과 레시피를 참고해서 조리하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보건소에서는 어르신 대상 요리 교실을 열면서 일지 계량 소금통을 제공했대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고혈압 약을 줄이거나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어르신이 무려 60%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으면 기운이 없다는 건 오히려 우리 뇌가 보내는 착각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을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실천하면 좋은 3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레시피를 눈으로 따라하세요. 예전처럼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몇 그램 몇 스푼 정확히 계량하세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노인 맞춤 저염 레시피가 아주 많아요. 그걸 프린트해서 부엌벽에 붙여놓고 보셔도 좋아요. 둘째, 요리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랑 같이 요리하면 맛도 보태지고 간이 이상하면 서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 이건 짜요. 할아버지 이건 맛있어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건강도 지켜주고 마음도 지켜주는 피드백입니다. 셋째, 간보기 담당을 정해보세요. 음식은 내가 만들되 간은 가족이 보는 시스템. 이렇게만 바꿔도 입맛과 건강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느 어르신 부부는 아내가 요리하고 남편이 간 본다. 이 시스템으로 바꾼 뒤 식사 스트레스가 확 줄었대요. 그리고 어르신 본인도 이젠 내 입맛을 못 믿겠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입맛이 둔해졌고 요리할 자신도 없고 그럼 난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리고 간접 자극을 계속 주는 생활 습관, 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지중해식 식단을 6개월만 실천해도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미각 반응까지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중해식 식단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에요. 거기에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생강, 양파 같은 천연 재료로 간을 맞춥니다. 이게 미각을 자극하고 뇌세포 활성화를 도와줘요. 국내에서는 김, 멸치, 들기름, 두부, 나물류를 활용한 저염 고영양 식단이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씹는 힘, 즉 저작 운동입니다. 오래 씹을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늘고 침 속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며 미각 기능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씹는 시간이 긴 반찬들, 오이, 무침, 브로콜리, 묵은지 같은 걸 적절히 포함하셔야 해요. 식단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억력과 판단력이 개선됐다는 어르신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내 입맛은 안 돌아오겠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입맛은 뇌와 연결돼 있고 뇌는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단짠 조합, 달고 짠 음식 계속 찾고 계시죠? 이 조합이 입은 즐겁게, 몸은 조용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달달한 것 한 입 먹고 그 다음엔 짭짤한 걸로 입가심하고. 이게 반복되면 뇌의 도파민 회로, 즉 보상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도파민이란 우리가 뭔가 먹었을 때 기분 좋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단짠 음식이 이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중독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 중 단짠 간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나왔어요. 게다가 단짠 음식은 대부분 가공식품이에요. 햄, 소시지, 인스턴트 국, 간장, 양념치킨, 달달한 빵들. 이런 음식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정제당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몸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집니다. 어느 67세 어르신은 요즘엔 반찬보다 과자나 단무지가 더 입에 맞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뭘 넣었는지 자꾸 까먹는다. 가스불을 껐는지도 기억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식습관성 뇌 피로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 뇌는 좋은 연료로 살아갑니다. 단짠 자극적인 기름진 음식은 고장난 기계에 휘발유 대신 설탕물을 넣는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만이라도 단짠을 피하고 자연식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됩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맛도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운동도 하기 싫고 이런 악순환 어르신들 많이 겪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입맛이 되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 운동만 2주간 지속해도 노인의 미각 반응이 최대 30% 향상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혀, 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걷기나 맨손 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후각과 미각 세포를 깨어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 결과 이거 싱거워서 못 먹겠네요. 간이 딱 맞네.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뇌에도 좋습니다. 하버드대 의대에서는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0% 이상 느려진다고 발표했어요. 쉽게 말하면 운동은 뇌의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 햇살 맞으며 2030분 걷기. 특히 공원, 나무 많은 길, 바람 솔솔 부는 곳에서 걷는 게 좋아요. 시각, 후각, 촉각이 자극되면서 미각까지 함께 깨어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밥맛이 없다고 하시던 분인데 매일 아침 공원 산책 3주 했더니 요즘엔 국물 맛이 느껴져서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입맛을 되찾는데 약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생활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회복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음식 간을 못 맞춘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몸과 뇌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맛, 냄새, 기억, 집중. 이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감지하는 첫 증상이 바로 요리 중 실수예요. 이걸 알아채고 조심하느냐 아니면 내가 요리 못해서 그렇지 뭐하며 넘기느냐 그 차이에서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간을 눈으로 맞추고 가족과 함께 요리하고 가볍게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시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맛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